9월 4일 수요일자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먼저 일면부터 보겠습니다. 중국 경제 4분기 8%대 성장 복귀.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가 미국, 영국, 일본 즉 선진국들이 하반기 경기 회복세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기사입니다. 특히 중국은 4분기 경제 성장률이 8.1%에 달하는 등 본격적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경상 적자가 많은 신흥국들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출구 전략으로 고통이 심해지면서 세계 경제 회복세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핀란드 간판 노키아 결국 MS에 팔렸다. 핀란드의 자존심이자 휴대폰 업계 세계 2위인 노키아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에 팔린다는 기사입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는 핀란드의 노키아의 휴대폰 사업 부분을 7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조 원 정도에 매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광 이사장 연금사회주의 단호히 배척한다.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취임 100일 인터뷰에서 국민연금의 의료권 행사는 최대한 신중히 행사해야 된다고 말했다는 기사입니다. 특히 최 이사장은 정부가 연금을 통한 기업의 경영 간섭을 하는 것은 최대한 배척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STX 채권단 강덕수 사퇴 요구. STX 조선해양 채권단이 강덕수 STX 회장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 사임을 요청했다는 기사입니다. 산업은행을 주축으로 한 STX 조선해양 채권단은 박통혁 대우조선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 후보로 선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핀란드의 간판 노키아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에 팔렸다는 기사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핀란드의 자존심이자 세계 2위 휴대폰 업체인 노키아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즉 MS에 팔렸다. MS는 노키아의 휴대폰 사업 부분을 70억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조 원 정도에 인수한다고 2일 발표했다. 자, MS가 애플처럼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단말기 하드웨어를 함께 만드는 역량을 갖추게 돼 모바일 업계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랬습니다. 자, 휴대폰 사업은 50억 달러에 인수를 하고 특허는 22억 달러, 그래서 총 이제 72억 달러입니다. 자, 휴대폰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요, 일단 삼성전자가 32.6%로 단연 선두입니다. 애플이 13.4%고 노키아는 이 비율은 3.2%로 아주 초라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휴대폰 전체에서는 노키아가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3.2%, 그야말로 노키아는 세계의 흐름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자, 기사를 좀 보실까요? 자, 설당 잃은 MS의 승부수다. 애플처럼 OS 스마트폰을 다 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MS는 설당을 잃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난 20년간은 MS는 쉽게 우리가 얘기하는 윈도우 연상되면 바로 윈도우가 연상되는데 PC 시대에서는 윈도우로 독점적 지위를 한 20년간 노려왔습니다만은 여하튼 모바일 시대에서는 MS가 마땅한 대안을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키아를 MS가 사들이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겸비하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 스마트폰 체제는 스마트폰의 그 하드웨어를 만드는 데가 있고요, 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가 있는데 애플의 경우에는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만드는데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 MS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좀 더 갖춰서 아마 이 IT 업계 다시 이제 재정비를 해 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제 MS와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렇게 노키아가 합쳐지면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어제 장 초반에는 한 1% 정도 올랐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1% 빠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이 진영을 갖추게 되면은 미국 시장에서나 세계 시장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비율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노키아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합쳐도 크게 시너지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얘기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손해볼 그런 판도는 아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표를 보실까요? 표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자,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요즘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공포
참 인터넷에는 거의 괴담 수준에까지 공포가 확산되면서 수산물 전체 아주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유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오염수 저장 태크에 이어 배관 부분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양 오염에 대한 우려가 급격히 높아졌다. 일본 정부가 서둘러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대내외의 불안감을 자유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입니다. 도쿄전력이 어제 그 오염수 저장 태크를 연결하는 배수관에서도 다시 오염수가 누출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달 16일에 오염수가 누출되고 있다고 한 거에서 그 부분과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건데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공포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제목처럼 줄줄 새는 원전 오염수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라든지 한국 같은 인근의 핵에 대한 불안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일본 정부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5천억 정도를 긴급 투입해서 대책을 세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7일 날 아르헨티나에서 2020년 올림픽 개최지를 확정하는 총회가 열리는데 이것을 염두에 둔 하나의 미봉책이 아닌가 이런 진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이 방사능에 대한 거 언제 진정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본도 좀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자, 유가증권 유관기관 돈만 쌓고 지원엔 담을 쌓는다. 증권사들 수익성 악화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증권 유관기관들은 증권사에 크게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기사인데 기사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증권사들이 주주인 한국거래소와 한국증권금융이 최악의 불황을 겪는 업계 사정에도 불구하고 3조 원에 육박하는 이익이연금을 계속 쌓아만 놓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업계에서는 배당을 확대하든지 또는 자사주 매입 등으로 증권사들의 수익 개선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증권 유공기관 잉여금이 2조 6천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소가 1조 7천억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증권금융은 9,400억 정도입니다. 이게 합치면 이제 2조 6천억 정도가 되는데, 자,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는 소방서로 좀 나서달라. 요즘 증권사 너무 어렵습니다. 거래도 되고 여러 가지 점포도 줄이고 뉴스가 몇 번 났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좀 유관기관들이 주주들이 힘든데, 즉 증권사가 힘드니까 우리가 좀 배당을 좀 늘려달라 이런 얘기 하는데 오히려 배당은 줄어들고 있다. 아니면 자사주 유입 등으로 좀 고통 분담을 해달라 하는데 또 유관기관 거래소나 증권금융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돈 함부로 쓸 돈은 아니다. 자, 우리도 이제 새로운 시장 개설 등 대비에 대해서 돈이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도 이제 겨우 적자 면한 상황인데 우리가 돈을 이렇게 함부로 쓸 입장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이와 같은 목소리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은요. 자, 증권사 분기 실적입니다. 자, 올해 2013년 1분기. 자, 증권사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4월부터 6월인데요. 순이익이 전분기에 비해서 절반 수준입니다. 특히 자기자본 이익률 ROE 같은 경우는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 있습니다. 이러니까 증권사에서는 금융기관에 좀 SOS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거래소와 증권금융의 잉여금을 보시면은요. 자, 거래소와 증권금융의 2010년, 2011년, 2012년 보면은 전부 다가 이익 잉여금이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늘어나니까 증권사는 도와달라. 이쪽은 함부로 쓸 돈 아니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기사입니다. 노키아의 추락은 혁신에 게으르고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어떠한 오늘의 영광도 내일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국가나 기업, 개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이었습니다.